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15일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희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희천 오송 참사 시민 진상조사위원회 진상규명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 2년을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희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변방 참사를 키워드로 꼽고 싶습니다. 이유는 작년 참사 1주기 때 유가족 대표분께서 오송 참사를 변방의 참사로 여기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 아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사회의 그 무관심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사건 같은 경우는 한 460여 분 정도,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한 150분 정도 이렇게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상대적으로 오송 참사는 이제 14분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무관심한 측면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기면 그 현안 이슈에 묻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2년이 지금 2주기를 맞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변방 참사를 꼽고 싶습니다. 네, 최희천 팀장님. 네, 우선 지난 2년간 애써주신 가족분들께 위로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키워드를 회복과 책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지하차도 들어가시면 굉장히 두려우시잖아요. 예. 그게 아직도 국민 모두가 참사의 충격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충격으로부터 회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그런 지난 2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선영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지부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족, 생존자, 이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진상규명이시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이 최고의 추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진상규명, 지지부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희천 팀장님, 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고의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당시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임시 제방이 붕괴되고 지하차도에 바로 물이 들어차지 않았거든요. 예. 붕괴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들판을 돌다가 물이, 그리고 나서 침수가 시작되기까지 30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보게 되면 우선 기관의 책임 미루기, 그리고 평소에 위험 관리가 잘 안 됐고 소극적 대응, 그리고 나아가서 재난 대응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제 평상시에 임시 제방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는데, 우선 며칠 전부터 집중호우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제방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죠. 이게 평상시 위험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참사 전날로 가면 오후에 제방이 붕괴될 것 같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고, 다음날 119가 출동했는데도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참사 당일 홍수통제소가 새벽에 계획 홍수에 도달 경고를 청주시에만 하고 했는데 청주시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의 그런 책임 미루기 소극적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도하고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위험 상황들과 정보들을 관리를 하지 못했고 컨트롤 타워가 안 잡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총체적 부실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사고의 원인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도 이거 인재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라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참사
비가 홍수가 났을 때 교통 통제만 했더라면 제때 예. 그리고 그 미호강 그 제방 그 건설만 제 시간에 그 빨리 했더라면 장마철 지나기 전에 예.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 가지 그 가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다 행정의 관리 부실, 재난 대책 부실이 빚은 참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인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재판의 그 판결문에도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의 이런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실한 관리, 공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인재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선영 위원장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 유가 중의 생존자들, 네네. 그 피해자들의 근황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유가족 생존자 피해자분들은 2년 전 7월 15일에 시간이 멈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그 이유를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유가족분들 중에서는 이제 지병이 재발하신 분도 있고요. 예. 최근에 암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장이신데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하루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거나 불면증 이런 다양한 고통을 아직까지 호소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이 피해자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예. 지자체의 지원들이 좀 너무나 부족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2차, 3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고 발생 후 2년 가까이 지났고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가장 정확한 것은 뭐 판결문을 보면 그 판결문에 판사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그 판결문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그런 책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건은 결국 그 현장 소장, 감리 책임자만 책임을 지고 예. 실무자만 책임을 지고 실제로 행정의 그 관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도지사는 그 피해가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 조사도 꼬리자르기 수사에 불과해서 실제로 총체적인 진실의 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관련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미흡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최희천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 내용들을 다 드러내고 그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주로 이제 지금까지 진상 규명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 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해 왔는데 예. 이게 참사의 구조적 원인보다는 좀 쟁점, 그 유죄 판결하기 쉬운 그런 쟁점에 부분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참사의 전체적인 그리고 숨겨져 있는 진짜 원인들이 아직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원인 규명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니까 실무자들 위주로 처벌을 받는 게 사실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관리되고 하는 부분들은까지 실무자들에게 다 이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네, 마찬가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또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송 참사는 선행 요인은 불법 그 제방 붕괴 그리고 후행 요인은 지하차도 침수에 있다면 처벌은 선행 요인만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 22대 국회에
에서 두 번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만 출석을 해서 한계가 있었고 작년에 국정감사는 반나절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제 현장 소장 감리단장 6년 4년의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관계자들 재판,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들 그리고 소방, 경찰 공무원들이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두가 혐의를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켜보기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의 책임 여부인데요. 이범석 시장주시장은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충북도지사는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요.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네, 정말 미흡하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이고 기소라고 생각이 되어죠. 특히 이제 충북도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미호강에 대한 그 관리, 유지 보수. 예. 이 임무는 그 환경청 그리고 청주시, 충북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통제에 대한 그 지자체 책임, 경찰.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재난 예방 활동과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그 충북도지사거든요. 예, 예. 이런 그 세 가지 그 방면에서 봤을 때 도지사, 시장 그리고 환경청, 정부, 시도, 지자체 책임들이 매우 크죠.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실무 현장의 실무 그 현장 소장하고 감리단장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만 이렇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정말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민들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진상이 전혀 지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예, 예. 제대로 된 진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그 통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자치단체장의 책임 이선영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범석 청주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자치단체장이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책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정을 지킬 또 책무가 있는데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송 참사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범석 시장이 중처법으로 기소된 거는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김영환 지사 앞에서 사법 정의가 멈췄습니다. 저는 형평성 잃은 수사가 문제가 있고 반드시 이 부분은 제대로 된 수사와 또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과 함께 지난해 2월에 고등검찰에 이제 항소를 하고 예.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화답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우선 재난 예방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분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현재 법적인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하기 때문에 하위자만 처벌로 끝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인 예방이 되려면 권한을 가진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그 흐름에 좀 합당하는 그 기준이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업무 영역이 중첩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사가 난 이후에 현장을 지하철로 가보니까 이게 지하철도가 465m 긴 길인데 이게 미호강보다 이게 낮아요. 낮게 그 건설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가보니까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 지하철도를 만들어놔가지고 지하 바닥이 물이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예, 예. 원래 자체부터. 네.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도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언젠가는 이런 그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우려가 많았던 그런 그 지하 차도였던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시나 도에서 환경청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참사는 예고된 참사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대응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대응 체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소방방재학과 교수로 일하셨죠?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제가 관련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를 하고 했는데요. 근데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지엽적인 대책들은 보이는데요. 정작 참사의 주의 원인이 됐던 지방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량이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사 원인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그 정확한 진단 없이 문제의식이 없이 진행되다 보면 그럼 결국에는 진짜 원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숨어 있다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 하겠다 하고 뭐 공직자, 공무원의 자세나 태도, 정신력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것도 너무 장기적으로는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스템으로 개선이 돼야 될 문제고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도 로봇하고 하는 그런 보기에 멋진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시스템 향상과 대응 체계에 도움이 되는지를 여부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발생 후 대응 체계 개선 여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위원장님. 충북도 청주시가 밝히고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래서 책임 공백을 줄이는 행정 개편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 미만의 그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실 단위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실 3과 이렇게 조직을 확대 운영 개편을 하고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해서 재난 발생 시에 대응력을 높였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충북도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서 지하차도별로 4인 담당제를 시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관리청, 읍면동, 이통장 자율방재단 그리고 경찰까지 사전 예찰을 강화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관할 책임을 미루던 관행을 좀 벗어나서 각 지자체의 이제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순찰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매뉴얼이 없어서 대응을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이 참사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반복 훈련,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하는 행정의 노력 이런 것들이 추가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에 1,091개의 지하차도가 정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예. 군평 이 지하차도 가보면은 그 안전바부터 시작해서 사다리 뭐 여러 가지 설치들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비가 15mm 정도 이렇게 오면은 그 차단막이 그 도로가 운행할 수 없도록 차단막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후 약방문이죠. 그럼 예. 나머지 그러면 지하차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제만 하더라도 저 국회에 있었는데 38도 더위인데 갑자기 2시간 만에 100mm의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비가 오면 지하차도가 물이 잠기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그렇게 차단막이 내려와서 통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모든 지하차도에 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고 난 곳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땜질실 처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차도에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이 전국에 일률적으로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청주만 하더라도 충북만 하더라도 충북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는 군평 이 지하차도와 같은 여러 가지 안전대책 시설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군평 이 지하차도 말고는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땜질 처방이다, 대책이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면 작년 10월에 이제 궁평이 지하차도가 이제 다시 개통됐잖아요. 네, 예. 그럼 그 궁평 지하 2차도는 궁평이 지하차도는 네. 안전관리 시스템이 다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현장의 시설로서의 안전대책 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도안전재난본부에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4인 1조 시스템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응들이 군평 이 지하차도뿐만 아니고 충북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대응이 돼야 이런 기후재난 시대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대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공평히 지하차도 개선과 관련해서 두 분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이게 대책들을 보면은요, 주로 터널 차단 시스템 그리고 차수벽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지하차도 침수에만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내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했다 또는 지하차도 인근에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지하차도만을 타겟으로 한 시스템들이 실제 효과가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지하차도의 침수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은 됐지만 예, 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게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침수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다양한 재난들을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검토할 일이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저는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개선은 되었는데 예. 과정의 문제는 상당히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오송 참사가 안전 불감증으로 미리 대비하거나 대응하지 못해서 일어난 참사였잖아요. 예. 근데 참사 이후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궁평이 지하차도가 닫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6월 개통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피해 당사자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개통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재난항해 행정은 전혀 나아지거나 개선되지 않았던 예. 그런 문제점들을 보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유가족분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했던 그런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네, 지금부터는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해 심리 상담 치료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선영 위원장이 현실적인 어려움 없었나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고요. 사실은 지금도 많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진상 규명 외에 가장 원하는 것이 심리 지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청주시와 충북도는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가 공주에 하나 있는데요. 예. 공주에서도 한참 시골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피해자분들이 한번 찾아가고 나서는 다시는 못 가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대안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충북도가 피해자분들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제 충북도가 가져가는 일이 있었고요. 의료 처방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개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피해자들이 알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가져갔던 개인 정보 기록은 삭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피해자분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사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치료, 정신병원 뭐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름에서부터 오는 거부감들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좀 치료하는 심리 상담 이런 네. 걸 좀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이제 그 희생자 유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생존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거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해서 이제 정신과 가게 되면 이제 약으로 이제 주로 처방을 해주잖아요. 예. 자기는 그런 것보다는 그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치유와 안정을 찾고 싶은데 이런 게 이제 비용을 이제 도에서 지불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러면은 그 저희 치료한 자료를 달라 그래야 돈을 지급할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정보에 관한 것들을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희생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자기 신상 정보를 정신과 치료 받는다는 신상 정보를 또 제출해야 되는 게 이중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나 희생자분들이 이제 그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 어려움을 좀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 유가족들이나 희생자분들이 가장 그 호소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도에서 좀
행정적인 유연성을 발휘를 해서 유족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충청북도에서 오송 참사 백서와 추모비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진상규명 없는 백서 발간이 있을 수나 있나라고 저희는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충북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예산도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모비 관련해서는 이제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충북도가 원하는 오송의 공원에 추모비를 건립해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난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바뀐 이후에 충북도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해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최근에 이제 유가족분들이 충북도청 연목광장에 세 곳에 자리를 이제 요청을 했고요. 아마 그곳 중에 한 곳으로 추모비가 건립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팀장님. 네, 보면 행정 시스템이 피해자를 대하는 그런 그 경향을 보면은요. 우선 우리 행정은 피해자의 참여를 좀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행정이라는 게 모든 시스템에서 그런 시설, 사소한 시설 뭐 설치 그런 것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 듣잖아요. 참여를 예. 시키고. 그런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신은 피해자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지원도 그렇고 이게 윗선에서 정확한 고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반 업무처럼 배당이 되는 예.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은 그냥 일인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오던 그냥 일반 민원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고 지역사회 갈등 유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일선에 그 현장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도와 시의 행정을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예. 저는 이제 재난안전 실장이나 이런 분들 간부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만날 때마다 그 희생자나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그 해줘라. 예. 얼마나 그 억울하시겠냐. 그래서 도의 가장 큰 대응의 원칙은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나시는 그 유족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귀찮은 민원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추모비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하면서 오송 참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 후로도 한 3차례 더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도의 그런 입장이 변화가 있던 것 같아요. 참 너무 아쉽죠. 정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그 참사를 겪은 그 유족과 그 희생자들인데 그런 분들이 원하는 대로 추모비를 그 도청 안에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 설치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근데 그걸 굳이 그 지하차도 우회에 있는 거 어디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또 돈은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유족들의 그 마음을 2번 아프게 하는 그런 처사로 생각드는데 도가 지금이라도 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유족들이 좀 하자고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좀 그런 추모비나 이런 백서들을 발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선영 위원장님.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요구사항 그리고 충청북도의 협의 사항 등 현재 상황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얼마 전 6월 24일 날 유가족분들과 도지사님이 만나서 여러 가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추모비 못지않게 저희가 봤을 때는 추모 공간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예.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는 추모와 기억의 공간 이런 것들을 마련해줘서 많은 시민들이 가서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해 줬는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뭐 얘기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사 현장 궁평이 지하차도에 추모 현판을 이제 2주기에 맞춰서 부착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1월부터 이제 뭐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도에서 특별히 문제 없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7월 3일 날 부착을 하기로 했는데 돌연 연기를 했어요. 예. 갑자기 법적
그리고 또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유가 석연치 않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사전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당일 전날 이런 이유를 들었다는 게 아직도 저는 이게 진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식이고요. 또 심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충북도나 청주시가 이제 유가족들과 생존자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추모 사업 지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발 좀 진정성 있게 정성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네, 진정성과 정성을 다하면 유족들의 마음도 많이 녹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하셨는데 국정조사 왜 필요한 거죠? 작년에 저희가 8월 달에 그 야6당 188명의 국회의원의 선임을 받아서 국정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예. 주로 내용은 이제 그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그런 진상조사 하나 내용, 철저한 진상조사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그 장치 마련 그리고 여러 가지 유족들에 대한 그 사후 지원과 관련한 대책들 뭐 이런 것들을 그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계엄과 탄핵 이런 굵직한 전국 현안들이 생겨서 현안으로 좀 묻혀 있다가 다시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유족들도 2주기 맞으면서 또 목소리를 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현안이 돼서 지금 7월 15일 이후에 이제 국정조사 요구를 양당의 원내 교섭단체들이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도 국회 생명안전포럼에 소속에 있는 20여 명의 의원들하고 같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금 높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권 여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야당 같은 경우도 이거는 재발 방지 특히 이제 전국의 지하철도가 1091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정쟁될 상황도 아니고 누구 대통령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협상이 원만히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최희천 팀장님, 네네. 재난관리 매뉴얼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당연히 뭐 개선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매뉴얼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작동될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데요. 근데 실무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법령에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구비해 놓자라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매뉴얼이 너무 종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숙지하기도 어렵고 또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규정 위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 대신에 그냥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재난 대응 시스템하고 그런 매뉴얼은 지역적이고 실질적 내용이거든요. 대응 시스템은 그 나무 줄기나 기둥 같은 거고. 예. 그런데 그 사이를 좀 연결해주는 그런 가지 같은 그런 걸로 뭐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우리도 그런 걸 좀 차용을 하고 그래서 기본 원칙들을 담아서 그게 제대로 재난 시스템에서부터 매뉴얼까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일관적인 체제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매뉴얼 작성은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지방정부 개선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정부에만 좀 맡겨놓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매뉴얼 잘 갖춰도 재난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나면 그거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선영 위원장님. 그 오송 참사 당일날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경보를 흥덕구청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알렸습니다. 예. 근데 구청에서 충북도로 알리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전날부터 궁평이 지하차도를 지나는 주민들이
제 방이 넘칠 것 같다. 이런 신고 전화를 당일날 아침에도 그렇고 소방과 경찰에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작동이 안 된 게 시스템이 없어서, 매뉴얼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있었고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이제 실행력을 얼마나 갖추느냐, 재난 상황에서 시스템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작동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상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네, 두 분 말씀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재난안전 이제 대책본부가 중앙에도 각 시도에도 있는데 예. 이번 그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넘칠 것 같다 이렇게 신고 전화 빗발치는데 아무도 출동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게 중앙재난대책본부에도 보고가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도 많이 개선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 기피 부서가 돼 있어요. 예. 엄청 일은 많고 그 업무 강도도 높고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제일 또 그 처우도 낮고 예.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재난안전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기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재난안전 생명을 가장 그 다루는 부서가 좀 우선순위에 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보상이랄지 아니면 그 역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는 것이 저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송 참사와 같은 유사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반복적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사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3분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판박이 참사가 오송에서 3년 뒤에 일어난 거죠.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극한 호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100mm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이런 재난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재발 방지 대책도 차고 넘치도록 과하게 세워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한 대비와 예찰 이런 것이 상시 가동되는 시스템을 좀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팀장님. 네,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먼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걸 좀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치단체나 그 책임 기관에게 맡겨버리면 방어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논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좀 지엽지고 기술적인 문제로 치환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재발방 대책을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교훈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정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다음 재발방지 정책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두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정말 성과 위주의 사회로 뭐 그런 안전이나 생명 이렇게 경시하면서 왔는데 지금 뭐 100년,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후재난들이 연속해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위험이 개인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나 나라의 국정도 개인의 생명 안전 이런 것들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좀 사회로 변해야 되고 국민의 인식도 성과나 조급 이런 것보다는 그런 안전, 여유 이렇게 해서 좀 위험이 발생하면 바로 회피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사회가 되는 풍토가 먼저 조성이 돼야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그다음에 매뉴얼 이런 것들이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팀장님. 예. 네. 기후변화는 사실 수년 전부터 예정이 됐고 매년 홍수 시즌마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참사가 나면 이례적인 예상하지 못한 폭우였다. 이제 그런 그 멘트와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중 호우는 이제 상수로 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시간당 뭐 100mm
비가 모두 전체가 내린다고 생각하면 위험 요소를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대피라든가 알리는 것 그런 것들 대비를 하면 인명 피해는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것도 뭐 위원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곱씹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와 지방 정부의 책무를 조금 더 강화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까지 보면 계속 거리에서 싸워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그 항구적인 법제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이현희 의원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게 법제화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그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아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 들고 또 기억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우선되는 정책이랄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사람의 생명 안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좀 사회로 그 가치가 우선되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어떤 걸 좀 기억을 해야 될까요? 네, 좀 덧붙이자면 참사를 단순한 개인적인 불운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하차도에 비 오는 날 들어갈 때 그 두려운 마음들을 잊지 말고 그리고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회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영 위원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오송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억울한 희생자를 애도하고 또 함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2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희천 팀장님. 네, 희생자들의 희생이 무의미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같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사의 충격으로부터 피해자분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희 위원님. 유가족들 만나 뵙게 되면 가장 가슴 아프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예. 기억해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분들이 어떤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참사를 겪은 억울한 분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예.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억울한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께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2주기를 맞아서 우리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께서 다시 한번 오송 참사를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것들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 청주에 있는 저부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오송 참사에 대한 기억, 관심 그리고 진상조사,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억, 관심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